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라바볼 초대석 진행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사실은 박진우 선수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팀 선수를 또 모실 일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FA 계약을 마친 강일 선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KB스타즈로 이적하게 된 강희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FA 계약을 통해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좀 사실 19일 날 발표가 됐는데 계약은 17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7일 날 토요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럼 17일 동안 어땠어요? 사실 초반에 이제 첫날에 연락이 좀 여러 군데에서 오셨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올 줄 알았어요. 사실 기사는 그렇게 떴어도 사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죠. 좀 많이 연락 주시니까. 한 몇 팀 정도 연락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 두 팀에서 세 팀? 그러니까 하나는 포함. 그래도 한 세 팀은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죠. 한 4월 11일, 12일쯤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언제쯤 사인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생각보다 빠르면 이번 주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주의 네. 마지막. 본인은 근데 어쨌든 너무 오래 끌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그러니까 저한테 오퍼를 준 구단들이 선수 구성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뭐 저한테 오퍼를 주신 구단들한테도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휴가가 길었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건은 듣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남는 게 나한테 좋을까 떠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온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요. KB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KB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올 게 왔다는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KB에서는 이게 4월 1일부터 이제 계약이잖아요. 근데 저기 4월 1일 12시에 카톡이 하나가 온 거예요. 00시? 네, 00시 갖고 4월 1일 되자마자 그래서 뭐지 하고 눌렀는데 그 국장님께서 진짜 이 정도 된 장문의 카톡을 늦은 시간에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정성스럽게 적으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 밑에 전화번호 남기면서 이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되게 뭐지 좀 약간 정말 간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쨌든 12시 00시에 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고 약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강희슬 선수를 이제 만나봤던 다른 구단들에서 이제 고토로 나온 얘기가 되게 똑똑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칭찬이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똑똑하다. 그래서 제가 혹시 바보 같아 보이나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계약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너 진짜 계약 못한다. 돈을 좀 더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제가 요구하는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비전을 좀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팀들의 이제 그런 내년 시즌에 대한 대비 또는 뭐 가서 제가 뭐 충분히 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인지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협상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금액만 놓고 보면 3억 9천이고 사실은 이것보다 막 비슷한 금액대가 아니라 이거 좀 차이가 나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단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KB의 어떤 면이 본인을 좀 끌었나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정말 저를 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계속 주시고 계속 시간이 언제쯤 되냐 계속 시간을 맞추자고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주시고 만났을 때도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게 보였고 그 간절함이 진짜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선수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사실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하나는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KB를 가면 우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가장 컸죠. 어쨌든 제가 9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봄농구에 대한 게 좀 많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KB는 봄농구가 아닌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끌렸던 것 같고. 반대로 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KB는 정말로 우승을 못하면 무조건 비난받는 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더 앞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부담이 됐던 부분은 감독님 부분 때문에 김한수 감독님. 네, 이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상황상 이제 뒤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와 엮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기가 첫 번째로 가장 꺼려졌고 그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진짜로 보류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기사도 났으니까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되어버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감적인 부분은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사실 없어요.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받아보고 싶은 도전적인 그런 욕심도 좀 있었고 저는 그런 부담이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본인이 얘기를 꺼냈는데 김한수 감독의 선임도 되게 깜짝 선임이다 이게 있었고 딱 그때부터 강희슬을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강희슬이 김한수 감독을 조건으로 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조건을 내세울 정도로 영악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맞나? 근데 저는 김한수 감독님이 선임이 된 걸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알았어요. 그 바로 전날에 협상 도중에 이제 들은 사실이라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그리고 감독님 정말로 저한테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내심 이게 가셨으니까 이제 전화 한 통 주시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 서운하잖아요. 저는 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안한행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고 원래 있던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너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협상은 구단의 몫이고 사인하는 건 너의 몫인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와달라 이렇게 뭐 요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치 김한수 시절에는 되게 사람 좋은 이미지였는데 감독이 되더니 되게 대쪽 같은 척을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코치님 때 저랑 얼마나 싸웠는데 그랬어요?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요. 잘 지내긴 했어요. 잘 지내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어쨌든 코치님이니까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감독님으로 갔다고 해서 따라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네. 언니 없으면 나 죽어 그렇게 간절하게 멘트를 했는데 근데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던 강희슬은 신지연을 버리고 박지수를 선택했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신지연 선수한테 안 미안한가요? 그래서 제가 지연이가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신지연 선수도? 네. 이제 언니 진짜 같이 하고 싶다 이게 계속 연락이 자주 왔어가지고 협상 중에 때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볼게 아직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고 그 계약 날이었나 또 지연이가 이렇게 진짜 계속 안 잡으면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 언니 진짜 같이 하고 싶고 뭔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식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참 답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단을 찾아가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연이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였는데 사실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답장을 하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답장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이렇게 돼서 계약을 한 뒤에 사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떠날 때
네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답장을 이렇게 좀 빨리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팀을 옮기면서 제일 미안했던 게 인영이랑 지연이었어요. 뭐 밑에 모든 선수들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지연이는 어쨌든 저랑 같이 제일 오래 있었고 같이 이끌어가던 입장이었는데 제가 미안했고 인영이는 사실 제가 계속 오라고 했거든요. 삼성에서 끌어온 게 본인이었어요? 네.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 강희슬은 약간 꼰대에 가깝다 성격은.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나는 후배들이랑 잘 못 지내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3, 4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왜냐면 어린 선수들한테 말 걸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얘네 불편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밑에 애들한테 이제 좀 챙겨주려고 했어요. 제 나름. 그래서 제 기사가 뜨고 이제 단톡방을 나가면서 다들 너무 같이 있는 동안 너무 즐거웠고 다치지 말고 다음에 볼 수 있었으면 밖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무 답장 듣지 않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게 밑에 애들이 다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3명 빼고 다 왔어요. 그 3명이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은 알 거야. 저는 딴 거보다 네. 3명 빼고 안 왔다는 거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꼰대다. 꼰대예요. 근데 저는 꼰대가 맞아요. 이제 지영이는 울더라고요. 예, 지영이는 막 이거 얘기하면 너무 웃긴데 제가 지영이랑 일요일날 이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언니 계약했냐 이길래 뭐 어차피 내일 보도에서 나오니까 사실 계약은 했다. 근데 하나는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영이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중에 보도자료 나갈 거야. 그거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영이가 한참 혼자 생각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언니 진짜 가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오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느낌이에요. 이러는데 그 와중에 예지가 옆에서 너 모태솔로잖아. 안 헤어져 봤잖아. 네가 뭘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정예림 선수, 이 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그 화제짤 있잖아요. 끝나고 들어가다가 강희 제가 화낸 거? 네, 그래서 그래 그거 가지고 다들 저 엄청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 나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너 이제 타임 들어갔는데 제가 막 혜림아 수비 안 해요. 이러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 그 짤을 보내주는데 이게 찍혔구나. 이러고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날 경기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뭔가 모든 선수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날 굉장히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뛰던 선수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서라도 집중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소리 지를 입장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누구라도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 안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서 수비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약속된 수비가 있었는데 이제 예림이가 긴장을 하니까 약속된 수비를 안 하고 이제 붙었죠. 다른 쪽으로 붙어서 슛을 주고 예림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수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타임 들어가면서 제가 예림이한테 예림아 수비 안 해라고 화를 낸 건데 그게 하필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봐도 너무 예림이가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고 괜히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예림 선수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차 싶은 순간에 언니한테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예림이한테 나중에 예림아 미안해.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림아 미안해. 그냥 너무 흥분을 해서 언니도 흥분한 상태라서 화를 낸 것 같다고 예림이한테 미안하다고 카톡했어요.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자마자 박지수하고 그래 꽁냥꽁냥거리는 그런 거 올리고 아주 욕하지 말고 응원하라고 야 왜 욕할 권리까지 빼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그 이적 기사가 뜨고 DM이 몇 통이 왔어요. 배신을 했다. 부천을 버리시나요? 이러면서 이런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진짜 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을 이적을 한 게 부천을 배신한 게 되는 건가?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런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혼자 생각했는데 이건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지웠어요. 그러니까 소심해가지고 또 지웠어. 지웠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DM이 또 한 팬분이 장문으로 이제 DM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DM으로 뭐 강희 선수 정말 저는 하나은행 팀 팬이고 강희 선수도 굉장히 많이 응원하던 한 팬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강희 선수 이적은 정말 이제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선수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욕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적이 확정되고 나서 올리셨던 그 글에 대한 뭐 글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내가 확실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문장이긴 했구나.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제 나름 그거를 글을 왜 그렇게 썼냐면 제가 9년을 있었고 제 스스로 이제 이적을 한 거니까 거기에 뭐 저는 이제 그걸 결심을 하면서 되게 많은 감정들이 와닿았어요. 막 굉장히 막 슬프기도 하고 뭐 좋은 팀으로 가니까 기쁘기도 하고 뭐 팬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막 고맙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이제 제 마음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구구절절 쓰면 이게 그냥 핑계 같아 보이려나 라는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차피 제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쿨하게 떠나는 척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쿨해 보이게 제 글을 적자 혼자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저 이적하게 됐습니다. 뭐 정말 감사한 기억만 안고 갈게요. 뭐 이렇게 딱 적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문장이 그 팬분이 보내신 DM을 보면서 혼자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충분히 들었고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약간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쿨했어. 나 혼자 쿨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KB 팬들이 지금 뭐 기분이 KB 팬들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팬들 역시도 야 강희슬이 우리 팀에 온다면 기대가 높았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한데 또 꼭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그러면서 팀의 주장이었고 상징적이었던 또 강하정 선수가 또 이적을 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강하정 선수가 KB의 캡틴으로서 보였던 역할도 이제 본인이 또 채워줘야 되는 숙제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각오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정 언니가 그 KB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수들을 이제 다 챙기고 주장으로서 역할을 하던 게 굉장히 큰데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정 언니에 비해 뭐 리더십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선수들을 주장으로서 이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서 주장도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 어쨌든 기대하시는 게 크니까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걸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고 가장 큰 걱정은 제가 비시즌 때 올림픽 갔다 오면 8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달만 준비하고 나가는 건데 8월에 오면 지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걱정은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핑계라고 치고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잘해서 팬분들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기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강희 선수 원래 저희가 시작할 때는 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냐라고 항상 물어보면서 뒤에 배경을 탁 이래서 뭐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바꿔줬었거든요. 그냥 청주로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워싱턴 해주세요. 저 내년에 가야 돼요. KB 와서 청주에서 단 한 게임도 안 뛰었는데 벌써 워싱턴을 청주는 제가 이제 어차피 청주에 선수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볼 거니까. 네, 워싱턴의 선수는 아니니까. 워싱턴 선수는 아니니까 이제 가야 하니까. 가야 할 일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오늘 강희 선수 모시고 얘기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